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우리 두산 퓨어셀과 퓨어셀, 그리고 인프라코, 그리고 두산그룹. 자,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일단 제쳐두고 일단은 이 세 가지 기업을 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산그룹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안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과 퓨어셀의 지분을 각각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퓨어셀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주면서 이 지분 구조를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자, 두산중공업이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도록 두산퓨어셀의 지분을 좀 증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산퓨어셀의 증여를 한 이 부분들, 지분을 좀 두산중공업한테 줬잖아요. 줬는데 이 지분에서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에 대한 그런 두산퓨어셀 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담보의 해지를 상환을 하기 위해서 두산퓨어셀 지분을 19% 중에서 10%를 블록딜을 좀 진행한 상황인데, 이 19%는 4천억,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은 이 10%는 2천억.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게 35,000원대 이렇게 지금 이전에 발표를 했던 게 34,000원, 블록딜을 진행한 게 35,000원,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이 4천억이라는 이 금액을 전부 다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35,000원, 2천억 원 가량만 확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유상증자로 참여를 해서 좀 더 싸게 살래라고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4천억을 매각을 하지 못하고 2천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 블록딜을 좀 성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두산퓨어셀의 3자 유상증자를 좀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행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12월에 또 유상증자 발행 결정이 확정이 완전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3개월 블록딜을 진행을 한 3개월 이후에 지금 1월 한 6일에서 7월 근방에 블록딜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이 담보 해지 금액을 다시 한번 재원을 확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두산퓨어셀이 지금 12월 유상증자에다가 그 블록딜이라든가 이 담보 해지 이런 부분, 일단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퓨어셀의 그 지분의 주식이 무상으로 들어오는 게, 무상으로 두산그룹이 중공업한테 줘야지 좀 좋은 재무가 단기적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이 현금성 자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의 주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일정도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블록딜이 한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6월 한 6, 7일쯤에 결정이 좀 날 것 같다고 예상은 됩니다. 좀 일정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블록딜이 추가적으로 우리 19%에서 10% 더 진행되면서 9%가 남았는데 9%를 블록딜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 유상증자를 12월에 진행을 하는데 이전에는 35,000원대, 34,000원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33,000원대로 또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에서 좀 더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도 뭐 유상증자는 부산퓨어셀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외를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미래 이 두산그룹이 이렇게 지분의 정상화를 시키는 지분 경영 개편을 시키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두산퓨어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친환경
이제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두산중공업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퓨어셀의 지분 구조를 좀 개선을 시키면서 두산중공업으로서 지분 개편을 시키고 이 그룹을 운영을 하려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에 대한 그런 시너지를 좀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코를 매각하는 거는 이제 현대건설 지주, 현대지주에서 좀 이제 참여를 하고 매각을 좀 진행하는 게 또 이제 GS에서 또 참여를 했잖아요. 이외 등등등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자, 산업은행에서 원하는 거는 현대입니다. 현대. 글로벌적인 그런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볼보와의 글로벌 점유율과 뭐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GS건설은 부채가 좀 많고 어느 정도 부채가 이 현대 그 부채가 좀 많은 상황에서 사모펀드들은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또 매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국의 경쟁 이 업종을 좀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자국의 건설 기계 업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게 이제 현대그룹이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억지로 끌어들였어요. 자,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GS건설이 일단은 좀 참여를 했죠. 컨소시엄에. 인수에 좀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인데,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두산이 이 금액을 좀 확보를 하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 금액을 두산인프라를 매각하는 걸 최대한 많은 경쟁이 높으면 높을수록 흥행을 할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지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좀 조정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은 단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배경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지금 대차 잔고도 그래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좀 증가를 하면은 이후에 뭐 이 빌리는 거예요. 잔고를 좀 미리 빌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상환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뭐 공매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매도랑은 살짝 다른 그런 겁니다. 쉽게 공매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대차 잔고가 좀 증가를 했고 두산 퓨어셀에 대한 그런 배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확정지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불확실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쁜 건 없습니다. 나쁜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흐름도 좀 나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좀 더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두산 퓨어셀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털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를 강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균형투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지금 14,000원 부근, 이 단기적인 저항권이죠. 단기 저항권 15,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에서 또 개인들의 수급이 좀 옮겨지면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수급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두산인프라코의 매각이라든지 이 기업의 정상화가 완료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2,000원 부근까지 조정 이후에 이런 인프라코어의 매각,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몬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